세상의 변화를 따라가고 예측하면서 주도할 만한 섹터를 미리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유신익의 넥스트 투자인데요. KBWM 스타자문단 유신익 수석 이코노미스트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트럼프 시대 어떻게 전략을 짜고 돈을 벌 것인가. 사실은 뭐 이제 대선 끝나고 확 뜨거운 건 지났지만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을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일단 트럼프 2.0에서 여러 기대와 우려들이 있는데 우려 요인을 먼저 얘기하고 기대 요인을 보면 우려는 어쨌든 뭐 관세, 그에 따른 그다음에 채권 발행,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제일 큽니다. 이것은 사실로 나타날지, 사실과 좀 다르게 나타날지 박사님 시각은. 우리가 그러니까 선입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떠올렸을 때 예를 들어서 조금 인상이 험악하다, 좀 무섭게 생겼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일 거야. 근데 트럼프에 대한 선입견도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국을 굉장히 우선시하고 있고 자국민들의 어떤 웰페어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당장에 우리가 시차적인 부분을 잘 생각해 주시면 당장에 일어날 일은 사실은 인플레이션을 오히려 완화시키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이제 화석연료나 전통에너지 산업을 신성장 에너지 산업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쪽을 적극 활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도 바이든 정부 때는 채굴 자체를 좀 금지를 하면서 신재생으로 유도를 계속 유조를 했는데 사실 지금 같은 경우 화석연료, 석탄, 그다음에 전통에너지를 어느 정도 채굴을 하게 해주고 그러면 더 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효율성이. 예. 그렇죠. 그러면은 더 싸게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 기업들조차도 에너지를 되게 쉽게 조달할 수 있고 그럼 비용이 확 떨어지는 거죠. 그럼 동시에 우리가 지금 WTI 가격이 안정됐다고는 하지만 지금 미국 내에서도 셰일 오일이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충분히 싸게 공급을 하기 시작하고 더 공급을 많이 한다면 전체적인 유가는 더 떨어질 수 있는 레벨 다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단기간에 6개월, 1년을 앞두고 본다면 사실은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완화 쪽으로 가는 것이지 강황세 쪽으로 다시 전환되는 건 아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이제 그 관세가 결국에는 부과가 되면 다른 나라의 상품 수입 가격이 올라가면 그게 결국 역으로 돌아와서 미국의 물가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재정도 부족해질 수 있고 뭐 이런 영향들은 사실은 적어도 2년에서 2년 반 이상 지났을 때 시차를 두고서 서서히 나타나는 현상이고 지금 당장은 인플레 지금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근데 시장은 지금 사실 두려움에 떨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또 다른 공포를 느끼고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악영향으로만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우려에 관련된 시기적인 문제, 내용의 문제를 짚어주셨고 기대감을 보겠습니다. 기대감은 일단 미국에서 감사하겠다는 거는 기업들에게 이익을 높이는 요인이니까 분명히 좋은 거고요. 또 일론 머스크를 필두로 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게 미국 증시를 일정 부분 올렸잖아요. 추가적인 그 모멘텀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일단 벤스 부통령이 딱 자리를 잡고 있고 주요 인사들을 사실 트럼프는 완전히 예전에 그 공화당스러운 그러니까 과거에 1900년대 초반에 거의 닉슨스러운 그러니까 부자이면서 보수이면서 모든 걸 다 가진 그런 사람을 주요 인사로 이제 앉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오히려 2기의 정부의 어떤 정책 스탠스는 이제 전체적인 웰페어를 좋게 만들기보다는 성장하는 산업 그리고 부가 쌓이는 쪽, 웰스가 쌓이는 쪽에 더 집중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전략으로 보이고요. 그러면은 감세와 더불어서 이 성장이 모멘텀이 더 강화될 미국의 주요 산업은 무엇일까? 지금 AI 쪽입니다. AI는 당연히 키울 수밖에 없고 미국이 모든 오너십을 가져갈 텐데 여기서 한 가지 파생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반도체 규제를 할 것이고 보조금을 갖다가 폐지하고 관세를 부과하니까 우리나라 힘들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AI 전체적인 오너십 밸류체인을 완성을 시키려면 사실상 거의 60에서 70%를 아시아 칩에 의존하고 있고 한국도 거기서 대략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관세를 초반에는 강하게 매길 거지만 나중에는 수정 보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쪽의 산업에 대해서 놓쳐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스페이스X 거론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단순한 테마성이라기보다는 투자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그동안 너무 일선 때 질서를 막 만들어놨는데 그 질서가 바이든 정부 들으면서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합쳐지고 뭔가 북한은 또 자기 목소리를 내세우고 있고 굉장히 지금 질서가 트럼프가 원했던 질서와는 굉장히 다른 양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전쟁, 또다시 인공위성을 위한 여러 가지 감시, 정보, 감찰, 그를 통해서 계속적인 압박을 하려면 우주항공 산업은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판단입니다. 예, AI와 우주항공 얘기하셨는데요. 눈여겨볼 섹터는 뒷부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금융시장의 변화는 어떻게 예측할까요? 일단은 금리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앞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그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하셨지만 시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금리 하락이 생각보다 이제 더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달러가 계속 강세로 가는 요인이잖아요. 네. 금융 매크로 변수들의 흐름은요. 네. 일단은 이제 펀더멘탈리 형성될 수 있는 정책과 그다음에 전체적인 방향성은 약달러가 맞다라고 보고요. 예. 기본적으로 일선 때 트럼프 대통령은 플라자 합의, 소규모의 플라자 합의까지 이끌면서 달러 약세를 해라라고 직접적으로 한 대략 5개 국가한테 명령을 내렸습니다. 요청을 강하게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금리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연준 같은 경우는 사실상 민간 기구인데 이 민간 기구를 정부 기구로서 합치려는 그런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요. 그만큼 저금리하고 약달러를 원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거론되는 이제 시장 금리가 올라갈 수 있고 인플레 압력이 굉장히 강해질 수 있다. 이런 두려움들은 사실상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차를 두고서 서서히 나타날 현상인데 시장은 너무 두려움에만 모든 것들을 집중하고 포커스하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미국의 블록, 미국가 주요 이제 수출 교역 대상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정책에 모든 것이 휘둘릴까봐 너무 큰 두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과도하게 펀더멘탈리 나타날 현상과 너무 괴리가 크다. 그래서 시장 금리의 최근 상승도 사실상 좀 상당히 물가가 이미 안정화된 상태에서 더 하락할 여지를 특히 화석연료나 전통 에너지를 쓰면은 당장에 더 하락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너무 어색하게 과도한 우려만으로 심리의 어떤 불안만으로 지금 가격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리 조금 벗어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 시대가 가져오는 금융시장의 변화든 산업의 변화든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이 다 좋냐? 사실 그건 아닙니다. 아닌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해소하면 투자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유신익 박사님이 그런 거를 약간 반론 내지는 다른 생각을 이제 주신 거고요. 그러면 트럼프 시대 유망 섹터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몇 가지. 예. 네, 첫 번째 가장 그 중에서 이제 좋아 보이는 산업은 우주항공 산업은 사실은 전 세계적인 투자가 재정 지출로 이루어지면서 서로 인공위성의 투자들은 왜냐면 인공위성 아직 주인이 없어요. 아직 영토 싸움처럼 이렇게 딱 규획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주에 대한 항공, 그다음에 위성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투자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오늘이나 지금 최근 며칠째는 사실은 케네디 주니어가 사실 주니어 케네디가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 보건부 이제 장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장관이 될 가능성도 존재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흔들리고 있지만 신약 개발에 대해서는 미국이 지금 AI 다음으로 클러스터링 하려는 쪽이 신약 그리고 바이오 산업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아시아 쪽의 클러스터링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기술을 충분히 갖고 있고 미국의 빅팜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업들은 충분히 로보콜과 기회들이 더 열릴 수 있다. 확장적으로 중국을 배제한 상태에서 더 커지는 시장이 열릴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AI 아까 얘기하셨고요. 지금 정리해 주신 건 우주항공, 바이오까지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방산 재건 이런 거는 방산은 좀 올랐나요? 재건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하기는 뭐 조금 빠른가요?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파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재건이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 재건을 할 수 있는 영토의 본질적인 부분이 사실 대부분이 농토였었고 그 토지들이 재건을 해서 그러면은 우리나라만 혹은 어떤 특정 국가만 참여를 하는 게 아니라 유럽과 연합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재건을 하게 되면 사실상 그 재정 지출이 그렇게 많이 쓰여지면서 큰 투자가 일어나기엔 좀 제한이 되고 파이도 좀 나눠 먹기 식의 유럽과 분할해서 어떤 생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건은 좀 모멘텀상으로는 존재는 합니다만 이게 큰 효과는 그렇게 없을 것 같다 생각보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미래의 시장의 흐름들 그리고 섹터의 변화들 유신익의 넥스트 투자. 오늘은 트럼프 시대 돈 버는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KBWM 스타 자문단 유신익 수석 이코노미스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